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마감이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원래는 시황 영상을 좀 스킵을 해야 되나 했는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좀 막 상향 움직임을 그리고 있으면 과감하게 스킵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어제 이제 27K가 깨지면서 가격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황 영상을 공유드리지 않는 거는 제가 구독자님들께 뭔가 도의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또 이런 어떤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늘 좀 시황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요. 뉴스는 많이 못 다루고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 좀 중요한 이야기들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를 보시면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다우 지수는 0.66% 지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좀 명확하게 갈리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구글이 이제 바드를 공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전반적으로 살짝 견인하는 모습이었고 이 다우 지수에는 은행주들이 많죠. 다시 또 지금 은행 위기가 고개를 들 듯 말 듯 하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조금 신중한 그런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주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상태가 좋지 못한데 지금 빅테크들 중에서도 지금 구글이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사임을 하고 테슬라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지표가 또 두 개가 발표가 됐죠. 우선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전년 대비를 지금 보시면은 이전 2.7%보다 지금 꽤 크게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예측치보다 더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은요, 지금 급격하게 꺾여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우선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위기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런 시그널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월 대비를 좀 보겠습니다. 그저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좀 비슷한데요. 우선 예측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합격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마이너스 0.4에서 0.2이기 때문에 그 폭이 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흐름세 자체의 어떤 속도 자체는 조금 더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은 네, 예측치를 하회를 했고요. 요것도 이제 전년 대비로는 이전도 하회를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스코어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예측치에 딱 부합했기 때문에 역시나 합격점이었는데 이전에 0.00%에 비해서는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속도의 어떤 가파름은 조금 완만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물가가 좀 연준의 의도대로 잡혀가고 있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매주 발표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은 예측치인 24만 5천 건을 크게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인 24만 2천 건도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고용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그런 명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겠죠. 네,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 87.1%입니다. 거의 압도적이죠. 근데 원래 어제는 93%였어요. 오히려 소폭 하락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더 고무적인 건 이 차트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7월에 아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50% 수준에 육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다음 달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연준의 피보팅 시계를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그런 시장의 요구들에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게 바로 이 연준 인사들이거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요, 또 토론에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는 있는데 너무 끈질기다. 그래서 단기간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입을 털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까지 블랙아웃 기간도 있었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인데 굉장히 입이 근질근질했겠죠. 근데 지금 언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해서 시장을 계속 이 찬물을 끼얹고 좀 오르려고 하면 찬물을 끼얹고 이거를 지금 반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은행주들에 대한 은행 위기도요,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팩웨스트 뱅코프가 위기가 좀 다시 이제 진정되는가 했는데 다시 또 어제 20% 이상 폭락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22%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웨스턴 얼라이언스와 자이언스 같은 이런 은행들도 지금 다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위기감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은행은요, 아직까지는 그런 뚜렷한 정황이 보이진 않아요. 네, 오늘 저녁에도 미국 수출입 물가지수와 미국 미시간 소비자 지수, 이런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27K가 무너지고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도 26.9K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암호화폐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2.28%, 그리고 이더리움도 2.53%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소폭 상승을 했는데 그냥 보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48%를 지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보다 또 3계단 하락을 하면서 49입니다. 여전히 중립이긴 한데요. 50이라는 또 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피어 단계로, 공포 단계로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점에 와 있습니다. 네,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너무 빠글빠글해서 뭐 어떤 그림인지 지금 분간이 잘 안 되실 텐데 우선 파이어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CV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 상에서 우선 매도벽을 보시면요. 30K에 여전히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0K 매도벽이 하얀색까지는 가지 않고요. 한 주황색 한 요 정도 단계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29K에서 지금 또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매수벽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26K에서 지금 여기 다 캡처가 안 돼서요. 여기 제가 별도로 가지고 왔는데 26K에 새롭게 지금 매수벽이 생겨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가장 뚜렷한 매수벽은 현재 25.8K에 하얗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꽤 강력하게 지지선 작용을 해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수벽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래들도 여러 가지 계산법이 복잡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치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25.5K에서도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5.4K에서도 그리고 25K에서도 꽤 뚜렷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모두 다 지금 매수와 매도 공방이 일어나는 치열한 구간으로서 지금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은 사실은 크게 언급할 만한 부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래들이 지금 매물을 던졌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큰 고래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진입했던 그 시점을 말씀을 드렸죠. CPI가 발표됐던 그 시점에 일부 매입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갈색 고래까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고래는 계속해서 지금 홀딩을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고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물을 던졌다가 자, 이 지점에서 지금 소폭 매입을 해서 지금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비슷한 지금 움직임으로 지금 홀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떤 이제 움직임을 보일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반복해서 유동성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유동성이 낮으면 정말 단점이 뭐냐면 조그만한 매수와 매도에도 가격이 너무 크게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에 이런 움직임일 때는 굉장히 경미한 매도가 가격을 갖다 크게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투자자들의 본인의 어떤 투자 방식에 따라서 이걸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매입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큰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은행 위기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자, 그 이유는요. 이번에 이제 팩웨스트에서 예금이 유출된 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수요를 이 유동성을 끌고 올 만큼의 자극을 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 나머지 은행들이 아직까지는 예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은행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예전처럼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같은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는 잘 이제 사람들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은 내러티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내러티브는 유행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유행이라는 건 주기가 굉장히 짧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좀 둔감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낮은 유동성과 겹치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반등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디폴트가 될 수 있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당연히 이 사태는 해결은 되겠지만 이게 결국은 이 시장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낼 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돈 풀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본인의 어떤 대선 레이스를 위해서 또 뭔가 계속해서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가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폭풍전야다. 그래서 굉장히 고요한 상태인데 이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트레이더 중에서 머스타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25K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나도 동의를 하고, 이게 굉장히 로지컬하다.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 거기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27K가 무너지면은 25K까지는 쉽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27K라는 이 구간을 홀딩하고 있으면 그까지 내려가지 않고 30K를 뚫는 게 먼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단 27K는 무너진 상태죠. 근데 아직까지는 27K 근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구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지, 완전히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제가 크립토 뉴스에서 좀 정리를 해 왔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결국 27K를 하회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38.2%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구간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약세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회를 했을 때 이 50%를 봤을 때 이 가격이 이제 25,450달러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떤 큰 흐름상으로는 매도 추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자, 그리고 이거는 잠재적으로는 24,000달러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RSI도 지금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MACD 지표도 매도 구역으로 진입을 해서 계속해서 매도 편향이 더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가 좀 더 단기적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성공적으로 이제 강세로 반등을 한다면 28,400달러 그리고 29,850달러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들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2020년 말 그 12월에 2만 달러 미만까지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텐데, 거기서 나는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비트코인 자체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거시경제의 관점으로 봐도 그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 보인다는 게 어쨌든 다수의 트레이더 분들의 관점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6%가 추가로 뭐 하락을 하더라도, 이 중요한 거는 이게 장기적으로 약세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지금 꺾이지 않았다는 건데, 네, 비트코인이 21일, 50일 이동 평균 아래로는 후퇴를 했지만 여전히 200일 이동 평균은 이 녹색선인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에 이제 들어서서 이 상방향 추세선, 이 파란색 선인데 이것도 계속 이 위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상승세가 지금 꺾이는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촌철살인 멘트를 알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트위터를 캡처를 해봤는데요. 더 버브네스트라는 회사의 창업자예요. 아드리안 주둔치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강세다. 중기적으로는 혼조세.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관련 없는 흐름이다. 자,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워낙 가격 변동성이 지멋대로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예측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길게 보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투자가 가장 지혜로운 투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유튜브 채널 인베스트 앤서즈라고 하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래요. 굉장히 또 이 시장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점이 아마도 2024년 6월이 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전 주기에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고 붕괴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기까지 견고한 평균 시간을 갖다 본인만의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415일 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요,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반감기 이후 시점에 진정한 의미의 불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또 이 사람도 지금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뉴스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상공회의소에서요, 이 상공인들이 연합한 거죠. 이게 전 지역의 상공인들이 연합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는 이런 단체인데, SEC에다가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촉구한 코인베이스의 의견을 지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은요, 이런 상공인 단체들은요, 바이든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바이든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움직임이요, 3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역대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훨씬 더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텍사스주 의회에서요, 지금 시민들이 암호화폐 보유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이 권리장전을 개정하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찬성이 거의 140표로 압도적으로 된 거죠. 자, 이 얘기는요, 지금 미국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 SEC 행태와는 완전히 반대되죠. 왜냐하면 SEC는 지금 코인베이스, 크라켄, 뭐 이런 큰 거래소들을 막 건드리면서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해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주 상원에서는요, 비트코인 채굴자의 세금 인센티브 관련 법안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플레어 가스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 또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와는 다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밤 루카스가요, 이더리움이 현재 극심한 저평가 상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성, 채택, 시장 지배력, 그리고 기술 모두를 고려할 때 정말 턱없이 저평가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더블록이요, 이 기관 대상 스테이킹 플랫폼이요, 스테이크드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이 향후 18개월 동안 2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 근거로 5월 초 기준으로 이더리움 예치금 규모가요, 샤펠러 업그레이드 이전 대비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스테이킹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훨씬 더 튼튼해지고 더 발전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가 향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메인넷이 어제 트랜잭션이 약 25분 오류가 있었는데요, 현재 해결이 깔끔하게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가령 뭐 솔라나를 예로 들면, 솔라나를 비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솔라나 프로젝트는 막 트랜잭션 이제 막 시스템이 중단되고 아마 7시간 8시간 막 그 이상도 중단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같은 레이어 1에 속해 있는데 그런 다른 레이어 1 플랫폼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도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CEO를 사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에 또 어떤 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도지가 한때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보였는데요. 자, 이거는 뭐 향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위터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건 일론 머스크가 될 거라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지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 온체인 데이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포함을 못 시켰는데, 제가 주말 동안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그거를 꼭 여러분들께 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